안녕하세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질책은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나라 후반의 명신인 그 호림이군 아랫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상벌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가 아랫사람의 장점을 칭찬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아랫사람의 과실을 단속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을 칭찬하면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자신이 상사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부하 직원을 독려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상대방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사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온 칭찬이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 할 것입니다. 리더는 부하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팀 운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은 사적인 장소에서 하라는 그 호리미기의 말은 리더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스킬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이 이외에도 리더가 깨닫고 습득해야 할 다양한 스킬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몇 마디 말만으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상을 내리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표창할 때도 일정한 원칙과 스킬이 필요하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칭찬을 쏟아내봤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지식과 위선이 판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진심과 진실을 갈망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상을 내릴 때에도 진심 어린 격려와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안자가 알려주는 비평의 기술이 있지요. 춘추시대 제나라 국군인 경공은 유달리 사냥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죠. 얼마나 사냥을 즐겼던지 야생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를 직접 기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매 사육을 담당하던 춘추가 한순간의 실수로 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공이 크게 진노하여 척추를 끌고 나가 참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안자가 나타나 경공에게 입을 열었죠. 척추가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자를 쉽게 죽도록 할 수야 없지요. 소신이 저자의 제목을 모두 공표한 뒤 처형하십시오.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공을 보며 안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척추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척추, 그대는 대왕을 위해 매를 기르던 자이건을 매가 날아가도록 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자네의 첫 번째 죄일세. 때문에 대왕께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됐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고, 자네를 처형하면 천하의 제후가 현사를 멀리하고 매를 아끼는 대왕의 임무를 알게 될 터이니 그게 세 번째 죄일세. 말을 마친 안자가 경공에게 자신의 말이 모두 끝났다며 척추를 처형하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안자의 말을 들은 경공은 부끄러운 마음에 척추의 형벌을 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안자가 질책한 대상은 아랫사람이 아닌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의 잘못을 넌지시 짚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안자는 척추의 제목을 하나하나 따지듯 했지만 사실상 사람보다 매를 아낀 경공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은근히 상대의 잘못을 질책할 경우 상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상사의 뜻에 따르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비평하느냐에 따라 비평의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평할 때는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수위를 조정함으로써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비평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